안녕하세요, 센스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커다란 무늬의 가방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름이 되면 좀 많이 찾게 되는 그런 조개 무늬 패턴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기법의 반복으로 되어 있는 간단한 가방이고요. 크기가 커서 그렇지 사실 뜨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뜰 수 있는 그런 가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사이즈가 커다란 편이어가지고 오늘은 바닥을 뜨지 않고 이렇게 가방 바닥을 덧대어서 만들었어요. 좀 큰 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건을 많이 담게 되니까 좀 처짐이 생기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가방 바닥을 덧대어서 만들었고요. 만약에 직접 바닥을 다 만드실 분들은 8의 배수가 되도록 원하시는 크기의 가방 바닥을 만드셔서 그 위에다가 무늬를 쌓아서 만드셔도 됩니다. 우선 저는 사이즈를 두 가지로 했는데 이렇게 그냥 거의 정사각형 느낌의 빅백이에요. 이거는 36cm, 가로가 36이고 그다음에 여기 핸들 위에 부분까지 다 쟀을 때 거의 한 35cm 정도 되는 커다란 가방이고요. 그리고 조금 높이를 다르게 하고 바닥에다가 코를 조금 더 만들어 주어서 약간 와이드한 느낌으로 만들어준 이 가방은 가로가 한 41 정도 나오네요. 41cm. 그래서 두 가지를 바닥에다가 응용하는 방법을 해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서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준비를 했어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좀 하드한 느낌의 가방 바닥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준비물은 가방 바닥 혹은 바닥은 직접 만드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그냥 폴리에스테르 100%로 되어 있는 그런 트위스트 꼬임이 있는 트위스트 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실은 좀 약간 빳빳한 느낌이 있는데 큰 가방일수록 아무래도 좀 하드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을 일단은 사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방 바닥에서 우리는 무늬 자체가 8의 배수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8의 배수가 되게끔 코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바닥에서 코수를 조금 빡빡하게 많이 넣을 거예요. 가방이 좀 커지게 만들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방에다가 코수를 채워 주시고 제가 여기에다 지금 가방에 3코, 시작하는 코에서 3코, 2코를 뜨고 시작을 하고 3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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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코 이런 식으로 코수를 적어 두었어요. 지금 쭉 적어서 해놓은 대로 쭉 뜨시고 2코씩 뜨고 이 중앙 부분에는 1코만 뜨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가방 바닥을 뜨시면 총 144코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무늬로 치면 18무늬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좀 와이드하게 좀 더 옆으로 넓게 뜨고 싶으신 분들은 가방 바닥 여기 1번이에요. 첫 번째 코 잡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무늬가 2번이죠. 요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이 좌우의 양쪽 부분만 코수를 조금 더 늘려줄 거예요. 요거는 지금 이 짧은뜨기 해놓은 게 지금 이 3코씩 다 넣은 걸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이렇게 숫자로 해서 보시는 게 아마 더 편할 것 같아서 숫자로 적어 놓은 걸 보고 뜨시고 나서 좌우에 전체적으로 8코를 느린 코를 해줄 거예요. 2코 느려뜨기를 한쪽 원형 부분에 8개씩 이렇게 해서 더 코느림을 해주면 얘는 이제 2개의 무늬가 추가가 되고 160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옆면에 코가 조금 더 차지면서 약간 더 와이드한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무늬뜨기 같은 경우는 한길 긴뜨기랑 사슬뜨기로 쭉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짧은뜨기 이렇게 3가지 기법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단이 바뀔 때 시작하는 위치에서 단이 바뀌는 부분만 조금 유의해 가지고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 핸들 뜨는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높이를 뜨고 나서 쭉 핸들 뜰 때 이 부분의 주의사항을 영상에서 좀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중앙에는 다 계속 무늬를 계속 같이 뜨는 거예요. 한 2-3단만 같이 떠보고 그 다음에 몸통을 쭉 뜨고 나면 핸들 부분 연결해서 뜨는 것까지
영상 준비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용 바늘은 저는 모사용 6호 코바늘 사용했고요. 이걸로 하면 이제 좀 빡빡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실이 막 그렇게 유연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뻣뻣한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6호로 뜨시기 힘드신 분들은 7호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가방 바닥에 코를 잡으실 때는 5호나 6호 정도를 해야 이렇게 구멍에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쭉 한 가지 색깔로 뜨셔도 예쁘겠죠. 가방 모양 자체가 무늬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색깔로 끝까지 다 떠도 굉장히 기본적이고 예쁜 스타일이지만 저는 일단은 두 가지 색상을 배색을 했어요. 거의 위아래가 동일한 느낌으로 되게끔 배색을 했고, 아래 배색이 한 줄 더 많이 떴거든요. 두 가지 다. 그래서 한 줄을 더 많이 뜨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핸들 부분으로 조금 더 채워주는 느낌으로 했는데, 이 배색은 원하는 대로 뭐 밑에가 좀 더 작고 위에가 더 많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준비된 실 안에서 조금씩 변형해서 떠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는 아래쪽은 베이지 색깔, 위쪽은 화이트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컬러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방 바닥에다가 코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가방 바닥에서 항상 겉면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내가 바라보고 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바닥은 이렇게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안쪽이 속으로 들어가면 되고, 겉에 부분이 깨끗하게 나와 있는 쪽을 겉면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 풀리는 실을, 꼬리실 있는 거를 이 옆면 타원에서 제일 중앙 부분에다가 잡아주시고 여기에서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빼서 그대로 한 코를 걸어주세요. 요거는 그냥 매듭이에요. 코는 아니고 그냥 이대로 해서 지금 실을 걸어줬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저는 이 꼬리실을 그냥 이렇게 넘겨서 한번 위로 넘겨서 아래쪽으로 그냥 잡고 시작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를 떠볼게요. 여기다가 그대로 바늘 넣어서 뒤에 있는 실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대로 실을 빼서 짧은뜨기 코를 만들어 줍니다. 한 코가 떠진 거예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다가 그대로 한 코를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코. 여기서 이제 코를 잘 보기 힘드신 분들은 꼭 첫 번째 코에다가 표시핀을 걸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짧은뜨기 두 코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 나오면서 마지막 한 코를 더 할 거예요. 그래서 두 코만 더 해주시고, 두 코만 해주시고 나머지 한 코는 한 바퀴 쭉 돌아서 나오면서 떠주도록 할게요. 제일 중앙에 이렇게 세 코에서 두 코를 떴고, 앞에는 보시면 세 코짜리가 하나, 둘, 셋, 네 번이에요. 그래서 이 가방 바닥에 구멍에다가 넣어서 한 자리에다가 세 코씩, 하나, 둘, 세 코. 그 다음에 옆에도 세 코. 하나, 둘, 세 코. 이렇게 해서 4개를, 4군데 구멍은 3코씩 해주시고요. 뒤에 꼬리실은 저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같이 뒷면에서 감아주고 있거든요. 쭉 감아서 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코씩 하나, 둘, 셋, 4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2코씩 쭉 뜨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네요.
이렇게 두 코씩 쭉 뜨고 그 다음에 중앙 부분에다가 한 코만 뜨면 돼요. 이 코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한 코씩 뜬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두 코씩 쭉 뜨시다가 한 중앙 부분에서 한 코만 일단 떠 보도록 할게요. 구멍 하나에다가 짧은뜨기 2개씩 넣어서 쭉 떠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중간까지 쭉 와서 여기 제일 가운데 부분은 그냥 짧은뜨기 한 코만 넣어서 코를 맞춰주고요. 그 다음 부분은 또 다시 2코씩 해서 쭉 가방 바닥에다가 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뜨는 거는 계속 같은 방법이니까 이렇게 쭉 해서 숫자표 보시면서 전체 코수가 144코가 되도록 한 바퀴를 쭉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는 끝까지 다 이렇게 3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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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코 해서 떠준 상태고, 여기 시작코에다가 한 코를 더 넣어서 코수를 맞춰주고 빼뜨기 해서 여기 아까 표시핀 해두셨던 첫 번째 코예요. 여기에다가 그대로 빼뜨기로 단을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 첫 번째 그림에 있는 모양대로 바닥에 코를 만들어 준 상태고 144코예요. 여기서 이제 그냥 뜨시는 분들은 쭉 뜨시면 되고, 좀 더 와이드하게 나는 조금 더 바닥이 넓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단을 더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이 시작 코에서 보면 2코 뜨고 한 코 느려뜨기, 2코 뜨고 한 코 느려뜨기, 이렇게 표시된 부분만 느려뜨기를 해 줄 거거든요. 여기 모서리 부분에다가 총 8코 느려뜨기, 반대쪽도 8코 느려뜨기를 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선 기둥코를 하나 세워 주시고 첫 번째 코에 그대로 넣어서 짧은뜨기, 그 옆에도 짧은뜨기, 그리고 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코에는 2코 느리기, 같은 자리에다가 2코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2코 뜨고 그 다음에 2코 느리고, 또 다시 하나, 2코를 뜨고 그 다음에 2코 느리고, 한 코에 2코를 뜨는 거죠. 그럼 이제 총 3코가 늘어났고요.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 2코를 뜨고 그 다음 코에 2코 느리기. 그 다음에 직선 부분은 그대로 쭉 한 코에 하나씩 뜨시고, 그 다음에 또 타원 부분 만나면 한 요 정도 돌아가는 부분 왔을 때부터 두 코는 그냥 뜨고 한 코는 느리고 해서 총 8개의 코를 늘려 주시고요. 또 쭉 뜨시고 여기 마지막 구간에 또 4코 느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 빨갛게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에다가만 코를 늘려서 160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첫 번째 한 대에서 그만하실 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코를 쭉 잡고 나서 바로 무늬뜨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코수를 다 늘려주었고요. 이렇게 늘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수가 좀 과하게 넘친다는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좀 손으로 이렇게 좀 만져주시면 그냥 쫙 펴지면서 아, 얘네도 바닥이구나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펴지고요. 그러면 이제 바닥 사이즈 자체가 좀 좌우로 한 2cm씩 커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32였었는데 34.5, 거의 35까지 되죠. 34.5에서 뭐 35 정도 되고, 요 폭도 한 10cm로 넓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가방으로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무늬 뜨는 거는 처음부터 해서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똑같으니까 방법은 여기에서 저는 아직 빼뜨기를 안 했어요.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지금 이 부분이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기둥코 세워져 있는 가운데 부분, 여기가 지금 이 모서리 타원형 부분에서 이 중앙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선은 기둥코 하나, 둘, 세 개 올려주시고요. 기둥코가 올라와 있는 이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2개 해줄게요. 실을 쭉 빼서 하나, 둘, 또 실 감고 안에 넣어서 하나, 둘. 가방 바닥에 코 잡을 때가 제일 빡빡하고 힘들고요. 이렇게 위에 무늬 뜨실 때는 오히려 편하게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우선 3개를 해주시고 아래쪽에 보면 3코가 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무늬가 덮여서 코를 잘 못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벌려 보시면 3코가 하나의 코에 같이 들어가 있고 그 옆에 하나, 둘, 3개의 사슬을 띄우고 4번째 사슬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무늬가 되었죠. 그리고 실 감아서 또 똑같이 하나, 둘, 3개의 사슬 코는 비우고 그 다음 코에다가 4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그대로 실 편안하게 빼주시고 한길 긴뜨기 하나, 다시 실 감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 긴뜨기 둘, 다시 실 감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3코 해주시고 사슬 하나, 그 다음에 실 감고 또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 긴뜨기 3개를 더 해주세요.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또 하나, 둘, 3코 띄우고 그 다음 코에다가 그대로 짧은뜨기. 네. 이게 그냥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해서 쭉 떠주시면 됩니다. 뜨시면 이렇게 약간 삼각형처럼 뿅 하고 올라오는 그런 스티치로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쭉쭉 떠주도록 할게요. 실 감고 하나, 둘, 3코 비우고 4번째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그대로 한길 긴뜨기 하나, 또 둘 넣고 3개 해주시고 그대로 또 사슬 하나, 또 다시 실 감아서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 긴뜨기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3개 띄우고 4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같은 방법으로 해서 쭉 떠주시면 되고요. 한 바퀴를 쭉 돌아오고 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를 쭉 예쁘게 만들어 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쭉 다 떠주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3코가 남고 여기 반쪽만 뜬 위치에 왔어요. 그러면 또 다시 실을 감고 여기 처음 시작할 위치 있죠? 첫 번째 코에다 그냥 같이 넣으셔가지고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 긴뜨기 3개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3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도안에 보시면 이 부분이거든요. 처음 시작한 부분의 끝에 3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슬 하나 하는 부분인데 여기를 그냥 짧은뜨기로 해서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이제 여기 한길 긴뜨기 하나 둘 하고 첫 번째 거는 사슬 3개로 하나 둘 세 번째 사슬로 했거든요. 여기 사슬 3번째 코에다 그대로 바늘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얘가 사슬을 대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둥코 하나 올려서 이 짧은뜨기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한길 긴뜨기 3개와 3개 사이에다 그대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단에서 첫 번째 코인 이 짧은뜨기 코에다가 표시핀 한번 걸어놔 주시고, 요게 이제 돌아 나올 때는 빼뜨기 위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음 단도 그렇고 이제 뜨고 나면은 짧은뜨기일 땐 여기다 빼뜨기 하고, 다시 이 첫 번째로 돌아가서 기둥코 3개 올리고 한길긴뜨기 2개 하고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번 단은 짧은뜨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짧은뜨기 한 코 하고 그 다음에 무늬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늬코는 여기 짧은뜨기 중앙에 한 곳 있죠. 여기다가 다 뜰 거거든요. 실 감아서 우리 아래쪽에 짧은뜨기 하나 묶어준 이 자리에 넣고 그대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이 짧은뜨기 높이만큼 쭉 빼서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둘, 3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다시 실 감고 같은 자리에다가 하나, 둘, 3개 하고 나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와 3개 사이에 사슬 하나 뜬 요 큰 구멍에 그대로 풍덩하게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 첫 번째 단 뜨고 났을 때는 얘네들도 다 바닥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처럼 쫙 펴질 거고요. 이제부터 뜨시면서 슬금슬금 가방이 모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또 똑같이 실 감고 짧은뜨기 코 위에다가 그대로 한길긴뜨기, 이 한길긴뜨기 길이가 이 짧은뜨기 코 있는 부분 정도 오게끔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 더, 둘, 3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다시 실 감고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 3개, 그리고 제일 중앙에 사슬 하나 부분에다가 짧은뜨기.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살짝씩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한 바퀴 쭉 같은 방법으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무늬를 다 채워준 상태고요. 그럼 처음에 우리가 이제 빼뜨기 하기 위해서 첫 코 표시해 놨던 부분에다가 그대로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까지 뜨고 나면 이렇게 조금 모양이 잡혀져 있을 거예요. 조금 손으로 만져서 세워 주시면 좀 더 이렇게 잘 잡히고요. 그 다음 단 그대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둥코 하나, 둘, 3개 해 주시고 실 감아서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2개, 그리고 여기 한길긴뜨기 3개씩 해놓은 중앙에 사슬 하나 지나간 부분에다가 그대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 주시고 똑같이 이제 계속 뜨면 돼요. 실 감고 짧은뜨기, 아랫단에 있는 짧은뜨기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 3개 해 주시고 사슬 하나, 그리고 또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 3개 해주시고 짧은뜨기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제일 끝날 때 마지막에는 짧은뜨기 하고 처음에 시작했었던 요 같은 자리에다가 처음 시작한 코에다 그대로 한길긴뜨기 3개 하고 짧은뜨기로 마무리. 여기 첫 번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 두 단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단을 계속 반복을 해서 원하는 높이까지 쭉 떠줄 거고요. 한 반 정도 뜨고 나서 실을 바꿔서 뜰 거기 때문에 한 반쯤 뜨고 나서 다시 같이 만나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쭉 예쁘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이제 11단째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오면은 이제 실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저는 이제 요 설명서에 적어 드릴 건데,
그 스퀘어형은 아래쪽 부분, 이 아랫부분은 13단, 그리고 위쪽 색상은 12단 했고요. 이렇게 와이드로 해서 넓어지는 형태는 아래쪽은 11단, 위쪽은 10단만 했거든요. 요거는 내가 생각한 높이에서 이 가로의 넓이를 좀 보시고 그냥 그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실도 한 두어 단은 더 만드실 수 있을 정도로 남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약간 옆으로 넓은 거는 조금 더 높이는 낮게 하기 위해서 지금 11단째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시작할 때 반문이 뜬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문이 3개 들어가 있는 시작하는 코에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하나, 둘, 3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빼뜨기 대신 우리가 짧은뜨기로 사슬 하나 빼뜨기를 원래는 보통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3번째 사슬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해서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실 걸어서 짧은뜨기 하면 마무리하는 건데, 이 짧은뜨기 마무리하는 위치에서 저는 이제 다음에 쓸 색상으로 실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선택한 실을 잡아주시고요. 요거를 이제 뒤쪽으로, 실 뒤쪽으로 그냥 놓고, 다른 색 그 실을 다 써서 바꾸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실 뒤로 그냥 놓으시고 그대로 실을 걸어서 빼줄 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빼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단을 위해서 똑같이 계속 반복이니까 기둥코 하나 올리시고, 그대로 여기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 우리 짧은뜨기 한 이 위치에다가 그대로 짧은뜨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짧은뜨기 해놓고, 그 다음 실 감아서 지금까지 떴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3개, 그 다음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3개, 그리고 옆에 이 위에 부분에다가 그대로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부분 원하는 높이만큼, 저는 이제 10단을 뜰 거예요. 하얀 색깔로 이렇게 10단을 뜨고 나서 핸들 부분 이제 뜨면서 같이 뜰 건데, 요 뒤에 있는 꼬리실 같은 경우는 잘라 주시고 연결된 실은 끊어내시고, 이 뒤에 지금 연결된 거를 아직 아무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묶어 줄 거예요. 둘이 같이 이렇게 묶어서 꼬리실을 감춰 주시면 됩니다. 항상 꼬리실 감추실 때는 내가 쓴 감추는 색깔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화이트 색상은 흰색 부분으로 이동시키고, 저는 여기 이렇게 뭉탱이로 좀 감아 놓은 이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동을 해줘서 한번 걸어서 안쪽으로, 이 부분이 조금 두꺼워도 여기다가 숨겨주는 게 제일 덜 보이고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실 지금 관통되어 있는데 안으로 한 번 더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매듭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짧게 끊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편 실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실 돗바늘에 걸으셔 가지고 이 아래쪽 무늬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길게 이동을 시켜 주고요. 이렇게 이동을 해서 좀 뚱뚱한 부분에다가 같이 꽂아서 이렇게 해서 끊어 주시면 단단하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뜨던 대로 연결해서 위에 쪽 부분 원하시는 높이까지 쭉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늬를 뜨실 때 너무 느슨하게 뜨시면 또 더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생각한 무늬의 크기를 잘 유지하시면서 이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쭉 계속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단을 이제 원하는 높이까지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쪽에 배색되는 부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단까지 만들었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와이드는 위쪽이 10단, 아래쪽은 11단, 그 다음에 스퀘어 거의 이제 정사각처럼 나오는 거는 아래쪽이 13단, 위는 12단 이렇게 해갖고 단수를 조금 다르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스퀘어 느낌일 때는 바닥을 한 단만 한 거 말씀드리는 거고, 와이드는 바닥에 코스를 더 추가해가지고 이제 더 늘렸던 요 가방을 만들어 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위에 쪽에 무늬의 개수가 다를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첫 번째 걸로 했을 때는 18무늬였고 두 번째 거 더 키운 거는 20무늬로 해서 나왔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도안 쪽에서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이제 만들었던 와이어형 말고 이 첫 번째 바닥으로 되어 있었던 거는 이렇게 13단, 12단을 뜨고 나면 이렇게 가방 바닥에 이렇게 가방의 몸통 무늬에서 중앙 부분에 무늬를 4개를 띄운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간 부분, 이렇게 가방을 가장 이렇게 무늬가 딱 맞게끔 잡아주시고, 여기에서 가운데 무늬 하나, 둘, 셋, 4개를 띄우고, 이렇게 여기 양쪽 끝에 이제 핸들 부분을 띄우면서 뜨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쭉 떠 오시면서 그림대로 반쪽 시작해서 그림대로 떠오다가 여기 이제 4개 무늬는 띄울 거라서 이쪽에 반쪽만 채우고 이 부분에 반쪽만 이렇게 그림처럼 채우고, 그 다음에 사슬을 쭉 떠서 하나, 둘, 셋, 4개 무늬 띄우고 이쪽 부분 공간에서 반쪽을 이 그림대로 또 다시 채우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안의 그림을 보고서 요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와이드형은 이제 무늬가 하나가 더 많죠. 그래서 중앙 부분을 이렇게 5무늬를 띄우신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것과 똑같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 5무늬를 띄울 경우에는 이렇게 반쪽 해서 5무늬 띄우고 연결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똑같이 4무늬만 띄우고 싶다고 하면 요렇게 띄우셔야 되죠. 4무늬 제일 중간 부분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무늬 반쪽해서 이렇게 4무늬를 띄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한 가지는 그림으로 그려놨고, 이거는 이제 내가 중앙 부분을 표시를 하고 어느 정도의 핸들에 이제 그 부분을 쓸 건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요렇게 중앙 4무늬를 온전하게 4개로 띄웠을 경우에는 그림대로 여기에서 이따가 뜨는 방법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만약에 난 5무늬를 와이드 형태로 했기 때문에 5무늬를 띄우고 싶다면 이렇게 넓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넓게 띄우는 거나 뭐 4무늬로 이렇게 좁게 띄우는 거는 그냥 각자의 취향의 차이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일 중심에서 꽂아 보시고 핸들 넓이가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부분에다가 해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거는 온전하게 무늬 중간에 4개 그림에 있는 도안은 이렇게 띄우는 부분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저는 이 가방에서는 반쪽 이 꼭대기 부분에서 하나, 둘, 3무늬 반 이렇게 해서 옆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도안하고는 살짝 다르다는 거를 인지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실 때는 항상 방법은 다 똑같죠. 내가 이제 끝난 위치가 있으실 거예요. 무늬에서
단을 한 단이나 뭐 두 단 더 뜨시거나 덜 뜨시거나 하셨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의 위치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두 가지의 시작하는 방법, 하나는 짧은뜨기 하고 시작하고 하나는 한길 긴뜨기, 이렇게 사슬 3개 하고 시작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짧은뜨기에서 멈춰졌다면 짧은뜨기 한 코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무늬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늬를 채워가면서 줄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핸들을 시작하겠다 하는 부분을 표시를 해준 앞까지 쭉 떠주시면 되죠. 저는 이렇게 무늬를 지금 뜨던 것과 마찬가지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무늬를 채울 때 지금 보시면 이 아래쪽에 그림처럼 만약 여기 처음에 한길 긴뜨기로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한길 긴뜨기로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여기 아래쪽이 먼저 시작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방금 저처럼 짧은뜨기로 시작했을 경우에는 여기 위에 까만 부분이 먼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늬를 다 채우고 짧은 그 사슬이 바로 먼저 올라갈 거고 이 아래 그 다음에 요 아랫 부분을 이 위로 옮겨서 채우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랫 부분을 먼저 시작하실 때에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두 무늬가 떠진 거예요. 그럼 요 부분 반쪽 할 때 좀 헷갈리시면 반쪽 부분은 이렇게 실 감아서 이렇게 실 감아서 짧은뜨기 부분에다가 하나, 둘, 3개의 한길 긴뜨기를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림대로. 그리고 나서 표시된 만큼 사슬 58개를 해주는 거예요. 사슬 뜨기 58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끈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대편에 표시해 놓은 데까지 58코를 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이제 표시인 거죠. 여기가 반대편 이쪽에 표시해 놓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 표시해 놓은 부분도 반쪽만 먼저 채워야 되죠. 그러면 사슬뜨기를 하고 나서 실 감아서 그대로 코에 넣어서 한길 긴뜨기 사슬 58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길 긴뜨기를 2개를 더해서 총 3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좌우가 똑같이 대칭이 되죠. 중앙에 사슬은 58개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똑같이 이렇게 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핸들 부분 만들어졌고 그 다음 단은 똑같이 무늬 뜨기 하고 여기 이 윗부분은 사슬 부분은 짧은뜨기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연결을 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간단해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는 지금은 이것과 반대되는 모양 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아까 원래 표시되어 있었던 곳에 다시 표시 마크를 해놓고 하나, 둘, 세 무늬하고 반쪽 해서 총 4무늬를 중앙에 띄우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표시핀 앞에까지 전부 다 무늬뜨기 하나, 둘, 3개 사슬 하나, 또 하나, 둘, 3개 해주고 이번에는 여기 표시해 놓은 부분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고 나서 사슬을 뜨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하실 점은 지금 이 부분은 아래쪽에서 사슬을 뜨고 밑에 한길 긴뜨기의 높이가 있었죠. 근데 얘는 지금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핸들의 길이만큼 원래 뜨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키 크신 분들은 더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58개보다 더 많이. 근데 지금 2개를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사슬 3개의 높이만큼 사슬코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처럼 이렇게 한길 긴뜨기로 끝내서 사슬 올릴 때는 58개 정도 했는데 지금은 양쪽에 한길 긴뜨기 높이를 포함해서 6코를 더 더해서 64코의
사슬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오타였더라고요. 78코로 해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와이드로 이 아래쪽에 짧은뜨기로 마감된 거는 플러스 6코를 더해서 84코, 84개의 사슬뜨기를 지금 이렇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표시해 놓은 부분에다가 그대로 짧은뜨기로 바로 연결. 항상 이렇게 연결하실 때에는 이 지금 떠놓은 줄이 꼬이지 않게 잘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표시핀 빼놓은 거를 반대편 마주치는 부분에다가 똑같은 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또 시작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표시를 미리 반대편에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이 표시해 놓은 부분까지 그대로 똑같이 무늬 채우기를 해주시면 되죠. 무늬를 똑같이 우리 하던 대로 한길긴뜨기 3개,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3개,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이 반대편 표시핀 해놓은 데까지 쭉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반대편에 지금 표시해 놓은 앞까지 오고 나면 표시핀 빼주시고,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다가 그대로 짧은뜨기, 그 다음에 얘는 짧은뜨기로 끝난 거기 때문에 사슬을 플러스 6코 해서 84개의 사슬코를 해주시면 됩니다. 5, 6, 7, 8. 네, 이렇게 해서 사슬 84개 하고 나면은 또 이 줄이 꼬이지 않도록 잘 펴서 표시해 놓은 부분에다가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표시핀을 빼고 마지막까지 쭉 떠주시면 되죠. 그대로 해서 그대로 또 다시 무늬뜨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 쭉 돌아와서 거의 다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단을 쭉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만 더 돌면서 끈을 이제 짧은뜨기를 해서 좀 더 탄탄하고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 줄 건데, 저는 원래부터 끈을 많이 두꺼운 건 좀 싫어해서 이렇게 이번에 방법을 했는데, 더 두껍게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끈을 따르게 아예 두껍게 떠서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이번 단은 사슬 3개로 시작하는 단이기 때문에 사슬 3개, 한길긴뜨기 2개, 다음 짧은뜨기, 그리고 또 이제 무늬를 계속 채우면서 그러니까 핸들 떠져 있는 부분까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핸들 근처까지 오고 나면 이제 조금 고민이 되실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 짧은뜨기 해준 위치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붙여보면 이 3번째 사슬 쪽하고 만나게 되죠. 여기에다가 그대로 짧은뜨기로 이렇게 붙여서 연결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코산, 이렇게 사슬뜨기 한 거 뒤쪽으로 넘겨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이 줄이 코산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걸어서 쭉 짧은뜨기를 해 주어서 핸들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산에다가 전체적으로 짧은뜨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이 부분, 여기가 코산이니까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해 주도록 할게요.
쭉 짧은뜨기를 끝까지 해주시는데 마지막 3코 남겨놓고 이 핸들 그 가방 끈 부분에서 3개의 코를 남겨놓고 여기 3개 하나 둘 3개 사슬 남겨놓고 그 앞까지 쭉 짧은뜨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래쪽에 사슬코 3개 남은 데까지 떠뜨고 나면 제일 밑에 있는 짧은뜨기 코에다가 그대로 한길 긴뜨기 3개를 같이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렇게 똑같이 연결되게 위에 뾰족한 데다가 다시 또 짧은뜨기로 연결. 이렇게 해주시면 이쪽 반대편하고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옆쪽도 다 똑같은 방법으로 무늬를 채우면서 반대편 핸들 있는 쪽까지 쭉 뜨시고 그 다음에 반대편도 똑같이 방금과 똑같이 짧은뜨기로 쭉 연결해 가지고 무늬를 다 채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방금 전에 했던 방법대로 해서 쭉 반대편도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시작했었던 첫 번째 코에다가 저는 한길 긴뜨기 3개 하고 이제 더 이상 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일 위에 마지막은 사슬 하나 하고 연결하면 되겠죠. 연결할 때에는 이렇게 실을 그냥 끊어내고요. 사슬 하나 해준 쪽으로 실을 그대로 뽑아서 돗바늘로 연결을 해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돗바늘 이용해서 이 3번째 코 여기 사슬코가 원래 빼뜨기 자리죠. 그래서 그 바로 앞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사슬코를 하나를 세운 거 사이로 그대로 실 들어가 있는 실이 나와 있는 이 사슬에다 넣으시고 밑에 있는 코를 한 번 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요 사슬 3개 위에 쪽에 머리코가 생기고 한길 긴뜨기 3개 중간에 사슬코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실은 안쪽으로 그냥 편하게 아래쪽 방향으로 조금 내려가지고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뚱뚱한 부분으로 조금 숨겨주는 편이에요. 이 통통한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쭉 숨겨서 해주시고 얘가 좀 약간 좀 거친감이 있었잖아요. 실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번 통과해가지고 잘 빼서 한 번, 2번 정도만 왔다 갔다 해주시면 굳이 매듭을 하지 않아도 안에서 실들이 탄탄하게 엉켜서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끊어주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 뜨개 가방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 보면 끈 같은 거는 약간의 늘어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땅짱하게 길이를 했는데 이런 건 얼마든지 이제 원하는 높이에 맞춰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완성이 되었고 아까 그 보여드렸듯이 이 핸들 부분은 이렇게 도안대로 떴을 경우에는 지금 요 베이지 색상처럼 요렇게 끝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딱 각이 잡히게. 그리고 방금 한 것처럼 하면 요렇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느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도안의 느낌대로 도안에서 원래 진행했었던 이 방법대로 해가지고 끈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끝부분도 한길 긴뜨기 3개에서 바로 이렇게 짧은뜨기로 연결해서 이 부분은 좀 꽉 잡아주고 해서 시작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무늬를 살려서 끝이 이렇게 각이 지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올라가는 형태가 저는 더 좋아서 이거를 일단 더 추천해요. 그래서 이걸 도안에다가 그려 두었고 이거는 이제 무늬가 좀 다르게 끝나신 분들이 또 어떻게 할지 난감하실까봐 이제 요 방식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2가지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 원하는 형태대로 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고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이거의 차이를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뜨개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디테일 같은 게 조금 눈에 보이니까 저는 이렇게 각이 살짝 진 게
조금 더 좋았다라는 걸 이제 소개해 드리고, 그래서 도안에도 일단은 요거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짝수단을 해서 요렇게 완성이 되는데 이무늬로 하고 싶다면 그냥 한 단을 더 뜨거나 아까 처음 설명해 드렸던 대로 중앙을 5무늬를 띄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좀 큰 사이즈의 빅백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 폴리실이어서 굉장히 가벼운 편이라 여름에 이제 좀 물건 많이 넣어서 휴가 가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쁘게 만드셔가지고 지금부터 여름까지 많이 사용하는 그런 가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